오랜만에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인데 최병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라고 저희 2달 전에 했는데 다시 또 최고치가 돼서 다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이 뭐 수출액 역대 최고는 뭐 사실 최근에 많이들 들어가지고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는요, 공장장님은 지난해 올해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거를 많이 이제 지적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는 그런 변화가 없겠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시간에 해보려고요. 예.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 수출 구조하고 경제 구조도 좀 변화가 지금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 지난 7월 달 최고치 예. 얘기할 때 잠깐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지난 1, 2년 사이의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게 한국의 대외적 이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코로나와 함께 시작됐고. 그렇죠. 예. 워낙 우리가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 예. 그게 이제 수출 내용에도 예. 이게 이제 전문가나 심지어 그러니까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했겠죠. 그거 예. 우리나라 이제 먼저 그 수출에 있어서 지난 10년에 좀 흐름을 좀 먼저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0년에. 예. 지난 10년 동안에요. 우리나라 수출이 2011년도에 한 5,550억 달러 정도 기록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요. 박근혜 정부 끝나는 해였었죠. 2016년도에 5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아, 수출이 좀 떨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2015, 16년도에 굉장히 수출이 위기에 맞았었어요. 예? 그래서 수출이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서 수출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반도체가 다 이끌었죠. 예, 반도체가 이끌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수출액이 5,400억 달러로 쭉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2011년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진 거죠. 반도체 호황이 끝났나 보죠. 그렇죠. 반도체 호황이 끝나가지고요.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2017, 18 반도체 호황 수출액의 이제 급상승은 반도체 호황이 이끌었는데 그게 끝나자 다시 2015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예. 그래서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2019년도에 성장률이 2.2%뿐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2.9%로 그 전년도에는 이제 3%까지 나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수출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2018년도는 2.9% 중에서 1.6%포인트가 수출이었었어요. 아, 절반 이상이요. 경제 성장의 상당 정도로 수출이 끌고 있었다. 예. 근데 이제 2019년은 2.2% 성장을 했는데요. 이때 왜냐면 수출이 0.1%포인트만 기여를 해요. 아, 수출의 기여도가? 예.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팍 꺼지면서 성장률도 이제 크게 이제 그러니까는 둔화가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팬데믹 바로 직전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세계 경기가 다들 이제 위축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선방은 했지만은 마이너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거인 거예요. 그렇죠. 올해 이제 보게 되면 성장률이요. 연율로 봤을 때 지난해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1분기에 1.9%를 했었어요. 그리고 2분기에 6.0%를 기록했었는데 수출이 그러니까 1.8%포인트와 7.5%포인트를 기여를 했어요. 이 중에? 예. 그러니까 거의 수출이 그러니까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출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위 정부가 2019년도까지 13대 주력 품목을 이렇게 따로 뽑아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중에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렇죠. 그게 한 20% 이상을 차지했었고. 5분의 1이 반도체였어요. 예. 그리고 13대 품목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어요. 아, 75%가 13개 품목에서 한 나왔다. 78%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13대 품목 중에서요. 올해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요. 13대 품목 중에서 7개 품목을 오히려 수출 감소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아, 이게 원래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5%를 차지하는 13개 품목 중에 절반이 오히려 줄었어요. 7개 품목이. 그러니까 절반이네요. 예, 절반 이상이 7개 품목이 18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수출액이 역대 최고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걸 채웠다는 얘기 다른 게. 그렇죠. 다른 게 채웠다는 얘기죠. 거의 이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심지어 줄어들었어요.
올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다잖아요. 네. 반도체도 2018년도 수준보다도 아직 한 30억 달러 부족합니다. 절대액은 늘었는데 비중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 절대액도 줄었어요. 반도체. 절대액도 줄었어요? 예, 한 36억 달러 아직도 그러니까는 2018년도에 비해서 미달하고 있어요. 최대치였을 때보다는. 예, 2018년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13대 품목 중에서 그러니까는 한 4개 품목 정도만, 5개 품목만 조금 늘어났었는데 대표적으로 유가가 회복되면서 석유화학 같은 게 좀 늘은 거고요. 자동차가 좀 늘고 이런 거 정도 늘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줄어들었는데 전체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 수출을 끌던 품목들의 수출액은 줄어서 사실 그대로 산업 구조가 유지됐다면 수출액이 오히려 줄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늘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이 수출을 이끌던 품목이 아닌 것들이 급부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출 품목이 굉장히 다양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확연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제 9월 수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그 경향성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나 올해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지금 역대 최고로 갈아치우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성이에요, 이게 지금요. 근데 그 속에서 또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2018년이 이제 최고치였었기 때문에 6천억 달러가 넘으면 유일한 해였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중소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아, 그래요? 2018년 상반기에요.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대기업은 수출액이 0.9%만 증가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7.6%나 증가했어요. 중소기업. 수출액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줄어들었다고 하신 품목들이 대기업들이 하던 품목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앞에 대개 이제 13개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들 주로 이제 그러니까요. 대기업들이 담당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역할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는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 분야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약진이 그러니까 이 지금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예요. 화장품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뭐 농수산품도 과하고 그러는데. 농수산식품. 이런 거 대기업이 하지 않죠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수출액 절대액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뭐냐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수출 대상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남방, 신북방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품목이 다양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장도 결국 다양화된다는 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 이제 신남방, 신북방 그러니까 이제 아세안이라든가 인도뿐만 아니라 저쪽 이제 그러니까는 몽골, 이런 이제 구소련 지역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지역들이서 이제 수출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저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이 갑자기 그러면 되게 좋아진 거냐? 1년 사이에 기술 혁신도 이루어졌겠지만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비재들을 많이 다룹니다. 소비재예요. 예를 들어 주십시오. 소비재 어떤 겁니까? 소비재가 우리가 이제 생활용품이에요? 그렇죠. 생활용품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그래요? 자동차 이런 게 아니고 일상에 쓰는 작은 생활용품들? 그렇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플라스틱, 생활용품, 농수산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소소한 제품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친구들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대 주요 품목이 78% 차지하다가 74%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4%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6천억 달러 규모에서 4%면은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그러니까는 13대 품목들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절대액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그 절대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들이 이런 품목들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이거예요. 작은 생활용품이 뭐 현지에서 얼마나 광고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적인 이미지 국가 브랜드 개선이 영향을 미친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개선은 결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하고 뭐 한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점에서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다.
경제 정책보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거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이 기여분을 좀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나도 재난지원금으로 연결하시려고. 아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요.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작년 3월부터 계속 네?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재난지원금 한 번 더 하자. 네. 모든 이야기가 결론은 재난지원금. 왜냐하면 아니, 작년에 5번 주자고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같이 기여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 보상도 줘야지. 국민들도 알겠습니다. 신이 나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